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미지 처리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허다원입니다. 저희 팀으로는 고영권님, 김상현님, 김준철님, 전순영님, 그리고 조경진님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릴 논문은 Representative Graph Neural Network이고 이건 2020년도에 ECCV에 나온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논문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이전에 나온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네트워크가 나오게 된 이후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특정한 커널 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한 오퍼레이터라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얼마나 깊게 쌓느냐에 의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측면이라던가 리세티브 필드 측면 등에서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본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 논로컬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로컬 방식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넓은 범위의 관계까지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모든 위치를 같이 본다는 것인데요. 간단히 셀프 어텐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로컬에서 본 논문의 저자가 개선해볼 사항으로 고려한 것은 각 포지션별로 어떤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컴퓨테이션은 컴플렉시티랑도 관련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자들이 먼저 확인한 것은 통계적으로 어피니티 매트릭스에 대해 확인했을 때 어떤 representative 포지션들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은 포지션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결과는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나타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노드의 중요성과 이제 그런 중요한 노드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같이 표현한 그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포인트들이, 모든 노드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Representative Graph라는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 모델은 이제 모든 포지션들이 아닌 주요한 포지션을 다이나미컬리하게 선택해서 보고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서와 같이 이 모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생각하고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모델을 설명할 때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의 마지막 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동일하게 논로컬 컴퓨테이션을 줄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안했고 기존의 논로컬보다 좀 더 컴팩트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 네트워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관련 연구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소개에서도 간략히 이야기했지만 로컬하지 않은 입력 이미지에서 이제 전반적인 포지션을 보면서 학습하고자 한 네트워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진행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 셀프 어텐션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학습할 수 있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디포머블 DATR에서 홍은기님께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얘는 이제 일반적인 컨볼루션에서 offset 필드를 필터에 적용함으로써 고정된 커널에서 계산되지 않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관련 연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Representative Graph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논로컬 그래프를 어떻게 그래프에 적용시켰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는 자연어 처리팀에서도 많이 다뤄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의 그래프 개념을 어떻게 넣어서 진행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는 크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는 일종의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엣지는 이 오브젝트들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에서 이 노드는 결국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픽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단 이제 figure 2a에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선 세로가 h 크기를 갖고 있고 가로가 w라는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픽셀별로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오브젝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이 인풋을 어떻게 보면 플래튼 시켜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H랑 W를 곱해준 이 크기만큼 전체 노드로 잡고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프 네트워크에서도 노드가 존재하면 각 노드별로 피처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CN으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여기 노드 개수가 있고 각각의 피처가 있으면 이것을 나중에 웨이트를 곱해주고 여기에 이제 어전시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것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바로 다음 장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본 논문에서도 약간 이런 유사한 형식을, 이런 그래프 네트워크 형식을 동일하게 가져간다, 유사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피처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는 각각 그 픽셀의 채널을 피처로 삼았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노드 바이 노드 피처로 구성된 매트릭스가 여기서는 이 GXJ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앞에서 어센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 세타와 파이 트랜스포즈 한 것을 곱해준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매트릭스를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이쪽 AX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를 그래프적으로 표현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다음과 같고, 이후에 여기서 사용한 디포머블 컨버넷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좀 줄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일단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를 그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레프레젠테이티브 그래프 레이어가 구성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먼저 그림의 좌측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이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커넥션 매트릭스는 어떤 노드들이 현재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 기여하는 노드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어텐션 벡터는 각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의 웨이트를 나타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그냥 n by n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s축을 좀 더 추가로 설정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1 by n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각 서로 다른 노드로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S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제 여기서 이 본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우측 그림을 보시면 각각 하늘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앞서서 이제 S라고 표현한 부분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여기서는 이제 25by 25에 해당되는 크기였던 반면에 여기서는 결국 25by 5에 해당되는 크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식은 다음 6번에 해당되는 수식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다이나믹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는지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 들어간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거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한 커널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각각 필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제 offset 매트리스를 좀 더 부가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기존 위치랑 서로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통틀어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해당 포지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심플한 그 랩그래프의 전반적인 구조랑 이제 버틀넥을 적용한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의 논로컬과의 차이는 여기 이제 샘플러라고 해서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전에 그 랩그래프 네트워크를 확장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리드랑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풋 피처 엘리멘트를 노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좀 더 다양한 요소를 노드로 그룹핑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이제 여기 5번의 A 그림에서
여기 해당되는 파트들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을 약간 앵커 포지션이라고 하고 이걸 에버리지 풀링 통해서 인풋 피처를 그룹화해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그래프 레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 그룹으로 이제 각각 채널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아웃풋 피처들을 컨캐티넷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로 이제 크게 세 개 AD20K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리고 사이트스케이프와 이제 마지막으로 파스칼 컨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트스케이프와 같은 경우에는 콜스와 파인 어노테이션 이미지 셋 중에서 이제 파인 어노테이션 이미지들만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스칼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스칼 VOC 2010 데이터셋에서 어그먼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닝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이제 AD20K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결과를 뽑아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 1번 A에서는 이제 샘플 노드 수를 몇 개 사용할 때 성능이 좋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레즈넷 50과 논로컬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샘플 노드를 한 개만 사용을 해도 이제 1.56% 이상의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후 실험에서는 성능이 가장 잘 나온 샘플 노드 개수 9개를 활용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 B번에서는 논로컬과 웹그래프의 심플 버전과 버틀넥 버전을 각각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좋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보틀넥을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즈넷 50에서 어떤 블록의 마지막 전 레이어에 웹그래프 레이어를 사용하는 게 좋았는지를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뒤에 해당되는 파트는 그 레즈넷 50 블록 중에서 어떤 블록에 몇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까지 나온 결과에 해당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같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S는 심플을, B는 버틀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레이드와 그룹 웹그래프 네트워크 각각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의 피처 엘리멘트를 그래프 노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픽셀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룹화시켜서 진행한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그룹의 레프레젠테이티브 노드와 로컬 그룹 간의 그 관계를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저자들께서 이제 주장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representative 노드의 샘플링은 이제 롱 레인지 정보를 캡처할 수 있지만 스페이셜 그룹핑은 숏 레인지의 개념 모델링을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컨텍스추얼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서 나타낸 거는 이제 각각 그 채널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채널 그룹에서 좀 더 커릴레이션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사실상 성능이 조금 줄긴 했지만 약간 좀 더 익스텐션 시킨 인스텐시에이션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소타 논문들과 비교한 결과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이 AD20K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A 네트워크라던가 PSP 네트워크 등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깊은 백본 네트워크들보다도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티스케이프를 이용을 한 결과에 해당되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과 어느 정도 견줄만 하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DA넷과도 약간 거의 같은 성능을 보이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본 논문의 저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제 스페이셜과 채널 디멘션 간의 그 셀프 어텐션을 전체를 활용한 게 이제 DA넷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했을 때 이것보다 좀 더 제한한 네트워크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스칼 컨텍스트 결과고 이제 본 결과에서도 다른 소타와 비교했을 때 견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 네트워크가 좀 더 제너럴라이즈 시킬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실험과도 같이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실험을 했고, 이제 백본 네트워크로 레지넷을 사용한 마지컬 CNN과 비교를 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론로커를 추가한 것보다 이제 하나의 랩그래프 레이어를 넣었을 때 좀 더 성능이 대체로 더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표가 마지막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